요즘 따라 무릎이 시큰거리고 다리가 자꾸 무거운 느낌이 드신다면? 젊을 땐 하루 종일 걸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걸어도 힘들고 관절이 뻐근하다면?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무심코 해온 작은 습관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 근력과 관절 건강이 자연스럽게 약해지지만 어떤 습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그 속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다리 건강이 곧 전신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혹시 내가 평소에 하는 행동들이 다리 건강을 해칠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나쁜 습관을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리를 망치고 있는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쁜 습관을 먼저 끊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다리 노화를 가속화하는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건강한 다리를 만드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앉아 있기입니다. 아이고, 허리야. 박영수 62씨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두드렸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도 무릎이 뻣뻣하고 다리는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킨 뒤 한숨을 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퇴직 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출근을 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움직였지만 이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집에서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평소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나이도 있는데 좀 편하게 쉬어야지라는 생각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자 다리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저림과 뻐근함이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다리가 찌릿찌릿하고 금방이라도 풀릴 것 같았습니다. 아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대충 다리를 주물러 풀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가볍게 올랐던 계단도 2~3개만 올라가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힘이 빠졌습니다. 이상하네. 나 아직 60대인데 벌써 이렇게 힘들면 어쩌지?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오랜만에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등산을 다녔는데 퇴직 후부터는 한 번도 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다니던 경험이 있으니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친구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산길을 걷기 시작하자 10분도 안 돼서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영수야.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친구들이 놀란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리 근력이 엄청나게 약해졌다는 사실을. 퇴직 후 편하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중에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습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TV를 볼 때도 1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했고 집 안에서도 의식적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며칠 지나자 다리가 덜 붓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역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 퇴직 후 움직일 일이 적어졌다고 해서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은 다리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박 씨는 요즘 하루에 30분씩 집 근처 공원을 걷고 TV를 볼 때도 가볍게 다리를 움직이면서 운동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리는 점점 약해집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거나
TV 앞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근육이 빠지면서 무릎 통증과 부종이 생깁니다. 퇴직 후에는 더욱 의식적으로 움직이고 다리를 자주 써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박 씨는 오늘도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공원으로 나섭니다.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게 내 다리를 지키는 길이지. 그가 힘찬 걸음을 내디딥니다. 두 번째는 물을 적게 마시는 것입니다. 박영수 62씨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두드립니다.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다리가 뻣뻣하고 묵직합니다. 특히 종아리가 부어있는 것처럼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아이고, 다리가 왜 이렇게 저리지?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와 물 한 잔을 따릅니다. 한 모금 마시고는 입만 죽인 채 컵을 내려놓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만 자주 가는데 귀찮게 뭘 하고는 TV 앞에 앉아 리모컨을 듭니다. 사실 박 씨는 평소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면 마시면 되지. 굳이 일부러 챙겨 마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대신 커피나 국물 있는 음식을 자주 먹으면서도 수분 섭취는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다리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깨어나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자주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하루 종일 다리가 묵직하고 부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 평소보다 꽉 끼는 것 같았고 오후가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어느 날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박 씨는 의사에게 다리가 자주 붓고 쥐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물은 얼마나 드세요? 글쎄요, 목 마르면 마시고 국이나 커피도 마시니까 하루 한두 잔 정도.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요.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멀기 때문에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과 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쥐가 자주 날 수도 있어요.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물을 잘 안 마시는 것뿐인데 이것이 다리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니.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기 때문에 더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1.5일은 마시는 게 좋아요.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보다 갈증을 덜 느낀다고 물을 거의 안 마시고 지내다 보니 몸이 점점 건조해지고 다리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그제야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박 씨는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고 점심과 저녁 식사 후에도 한 잔씩 챙겼습니다. 처음엔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귀찮았지만 며칠 지나자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라, 다리 부종이 좀 덜한 것 같은데. 일주일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묵직하던 다리가 가벼워졌고 밤에 쥐가 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피부도 덜 건조해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피로감이 덜하고 기분까지 상쾌해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다리가 가벼워질 줄이야. 박 씨는 이제 물병을 들고 다니며 틈틈이 수분을 보충합니다. 커피 대신 물을 한 잔 더 마시고 TV를 볼 때도 옆에 물 한 컵을 둡니다. 그저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다리 건강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챙겨야 하는 게 물이었구나. 이제 박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을 마시며
몸과 다리를 관리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다리 건강을 이렇게 바꿀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 한 잔이 다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박 씨는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 음식 과다 섭취입니다. 박영수 62씨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TV 앞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채널을 돌리다가 자연스럽게 옆에 놓인 과자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요즘 들어 달콤한 과자가 그렇게 당겼습니다. 이거 하나쯤은 괜찮겠지. 입에 넣자마자 바삭하면서도 달달한 맛이 퍼졌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연속해서 몇 개를 더 집어 먹었습니다. 과자를 다 먹고 나니 이번엔 냉장고에서 초콜릿 하나를 꺼내어 입에 넣었습니다. 이거 없으면 허전해서 못 살겠어. 박 씨는 퇴직 후 단 음식을 즐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빴고 밖에서 식사를 해결할 일이 많아 단 음식을 자주 먹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간식을 찾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커피를 마실 때마다 달달한 빵이나 과자를 곁들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다리가 무겁고 뻐근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종아리가 붓는 날이 많아졌고 무릎도 자주 시큰거렸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평소보다 몸이 더 쉽게 피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본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좀 높으시네요. 최근에 단 음식 자주 드셨습니까? 박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가끔 과자나 초콜릿 정도는 먹긴 하는데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단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다리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다리가 무겁고 붓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과자 봉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냥 간단한 간식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리 건강까지 망칠 줄이야. 그날 이후 박 씨는 단 음식을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역시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박 씨는 이제 단 음식을 피하면서도 건강한 간식을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과자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제는 그 말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가요? 60대가 되면 젊을 때처럼 다리가 가볍지 않고 조금만 걸어도 쉽게 피로해지거나 관절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우리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릎과 발목이 건강해야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도 활기차게 놀아줄 수 있겠죠.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번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고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지 않도록 신경 써보세요. 내 발에 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도 작은 변화지만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리는 한 번 약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미리미리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한 다리를 오래 유지하여 활력 있는 중년과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스케치해드리는 청춘 스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